사람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아마도 천만 가지 두려움이겠죠. 그런데 두려움이 뭐죠? 그것이 이성을 거치지 않고 뇌의 편도체에서 나오는 자동 반응이니 뭐니 하는 복잡한 설명은 안 하렵니다. 여기는 숨 쉬는 문자 인문학이니 숨 한번 깊게 쉬어주고요. 문자로 푸는 게 우리 스타일이죠. 두려움은 가장 가까운 말로는 떨려옴입니다. 쌍디귿은 옛날에는 디귿으로 많이 발음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발음이 격해진 게 많습니다. 쌍기역은 옛날엔 그냥 기역으로 발음되곤 했죠. 그리고 옴이 움이 된 이유는 그리움, 서러움, 아쉬움, 미움처럼 머리에서 가슴으로 생각이 내려가서 쌓인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는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즉 머리가 가슴으로 이성이 감정화되었다고 할까요? 이것까지는 문자적 풀이라고 하자면 이제 인문학적 접근을 해봅니다. 그래야 뭔가 솔루션이, 해결책이 나올 조짐이 있으니까요. 어떨 때 우린 두려울까요? 밤에 어둡죠? 네, 어둠이 두렵습니다. 대표적인 두려움의 대상이죠. 어둠. 그리고 낯선 길, 거기서 마주치게 된 낯선 사람, 좀 두렵죠? 또 귀신이 무서워요. 괴물도 무섭겠죠? 피 나는 걸 보면 무섭죠. 또 사고 날까 봐 두렵죠. 그리고 당연히 그 종착역, 죽음이 무섭습니다. 지금 나열한 것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두려움이라는 두터운 장막을 열고 젖히고 열고 젖히고 끝까지 들어가 보면 마주치게 되는 것은 모름입니다. 모른다는 것.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산길에서 혼자 가는데 맞은편에서 혼자 험악해 보이는 남자가 걸어와요. 좀 거시기 하죠. 남자들은 괜찮겠지만 여성들은 좀 그렇잖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데이터가 없으니까. 귀신이나 괴물은 왜 두렵죠? 그것들에 대한 정보가 희미하니까, 애매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도 그리웠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귀신으로 나타나도 두렵다고 합니다. 피나 상처는 왜 두려울까요? 그게 심해지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죽음은 그 뒤를 가장 모르죠. 그러니까 더욱 두렵습니다. 결국 모든 두려움은 모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모름이 그렇게 무서운 대상 맞나요? 우리가 만화책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다가 자, 다음 회차 줄거리가 너무나 궁금해지죠.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두렵진 않잖아요. 또 아기는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두려움에 떨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가보게 된 어느 나라, 마을, 처음 만난 마을 사람들, 그리고 처음으로 대하는 그 지역의 향토 음식, 이런 것은 모르지만 사뭇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심지어 우주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지도 않습니다. 잘 보면 모름 그 자체가 모든 두려움의 단독 원인은 아니네요. 재밌죠? 이런 사유. 자, 공범이 틀림없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 공범마저 일망타진해서 우리 의식 속에 불필요하게 기생하는, 그리고 수시로 범람하는 모든 두려움을 발본색원 해버릴까요?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 말입니다. 당신도 아기 적에는 기저귀가 축축해지면 참다가 한 30초 정도 참지 못하고 울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축축한 불편함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또 배가 고픈데 엄마가 안 보여도 울죠. 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 줄기 연약한 소리를 내며 에 하고 울죠. 아, 그렇죠.
모름 자체는 순수한 상태라지만 모름이 숙성되어 어떻게 보면 숙성되는 걸까요? 불안이 되었을 때 두려움이 도적처럼 엄습하나 봅니다. 자, 이제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모름과 불안, 너희를 체포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은 버틸지도 모릅니다. 아,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체포해? 그래서 우리가 얼떨떨해 한다면 그들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뭐야, 당신 아직도 떨고 있잖아. 이런 겁쟁이 주제에. 사실 이제 고백합니다만 이런 두려움을 뿌리 뽑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칠정 육욕 중에서 가장 무서운 놈이 어쩌면 두려움일지도 모릅니다. 이걸 넘어서면 아마도 나머지 것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을지도 모르죠. 자, 너무 서두르다가 반격을 받기 전에 우리 차분하게 체포영장을 구비해 볼까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의 배후 인물들인 모름과 불안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암과 확신으로? 자, 어른이 된 당신은 지금 배고프다고 울지 않습니다. 왜 안 울죠? 집에 도착하면 밥이 나오고 또 냉장고 열면은 뭐라도 있죠. 그걸 아니까. 또 집에는 엄마가 계시고 또는 아내가 있으며 또 자식들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며 심지어 멍멍이라도 나를 향해 꼬리를 흔들어 줄 것을 압니다. 그리고 밖에는 24시간 열려 있는 편의점이 있음을 알고 있고 당연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토막 지식과 제한된 확신만으로 저 광대한 모름이라는 구름을 덮을 수 있을까요? 가리고 가리려 해도 그 모자란 틈으로 불안의 연기가 스물스물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알은 개인적인 알미여서는 당치도 않습니다. 전체적 알매, 광랜을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수만 갈래 신경망 속에 진정 신이 흐르게 허용하면 어떨까요? 그게 신경이라는 말의 본뜻입니다. 신신, 길경. 이제 그 신, 그 하늘에 당신을 맡겨보시겠어요? 하늘과 땅을 가른 천지개벽의 그 하늘 말입니다. 우주를 만든 그 근본 하늘 말입니다. 무한대와 극미시를 모두 품어버린 그 하늘에 온전히 동화되는 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라는 단어가 하나되라고 하늘입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 늘 그러하라고 하늘입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하늘이 계신가요?